'Cause we could be immortals, immortals, just not for long, for long. Forever now, the blackout curtains down, just not for long, for long. We could be 예, 저는 양극재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염기성 내화물을 만드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하는 회사로까지 지금 성장을 한 상태이고요. 양극재의 주 원료를 지금 현재까지는 광석에서부터 추출된 고순도의 정제화합물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폐전지에서 회생 및 재생시킨 상대적으로 약간 순도는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저가격으로 구현이 가능한 그러한 원료를 사용해서 양극재까지 개발을 완료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양극재 제품이 현존하는 양극재들 중에 가장 고용량을 발현할 수 있는 니켈 90% 이상의 양극재에 적용해서 개발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결국 양극재의 고용량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보다 용량이 높은 양극재에 대한 시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과거에는 니켈 함량이 30% 정도 내지 50%였던 것이 그 이후에 60%, 80%, 지금 90% 이상까지 시장의 니즈가 계속 커가고 있고, 향후 10년 뒤에는 과거에 출시된 전기자동차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폐전지가 어마어마한 양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폐전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본 과제를 통해서 수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들이라고 하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리튬 2차전지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해당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본인들의 보유 광물을 전략물자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 재생 기술이 되겠습니다.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는 부분이 기술적 난이도가 왜 높으냐 하면,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안전성은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 숙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적인 측면을 니켈 함량이 낮았던 재료하고 동등한 수준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양극재를 만들 때 도핑 물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다음에 코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자성 이물이나 수분이나 이러한 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에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쪽 화면에서 보시면 왼편에 보이는 이미지가 근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전구체의 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구체의 샘 이미지에서 저 입자 하나하나의 사이즈나 그 다음에 형상이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가 나중에 그거를 통해서 만든 양극재의 용량뿐만 아니라 출력 및 수명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개발이 이제 덜 됐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300사이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수명이 초기 용량 대비 그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500사이클 이상까지 가더라도 그 정도의 수명 성능이 담보가 됩니다. 보시는 이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용량이 30A 정도 되는 전지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전지가 전기 자동차에 실제로 장착될 때에는 한 대에 한 650에서 700개 정도의 이러한 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외의 전지사들이나 OEM 자동차사들에게도 그 부분이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 기반으로 현재는 많은 글로벌 회사들로부터 저희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양에 연산 45,000톤급으로 현재 라인을 깔고 있고요. 그 해당 라인이 내년도 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연 매출로 한 8천억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생기고, 간접 고용 효과까지 합치게 되면 한 3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과제의 경우에 저희와 같은 대기업은 총 연구비의 33% 정도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 과제비의 50%까지 정부 지원금을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이 상당히 고가의 원료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을 비중을 많이 높여준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업계 내에서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그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7년,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30년에는 월드탑의 위치에 저희가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